여기서 몰래 보는 것보단 구독을 누르고 편히 보시오.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해준다면 고맙겠소. 아직도 구독 안 누르다니 빨리 누르시오. 제6막 무린맹의 심연, 흩어진 늑대들의 만남. 강남의 밤은 깊었으나 하움은 분탈을 태우고 남은 불씨의 기운은 여전히 습한 공기 속에 매캐하게 감돌고 있었다. 독고행은 폐가에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미 형체도 없이 타버린 하우문의 밀서였으나 그 안에 적혀있던 배신자들의 이름은 그의 뇌리 속에 핏빛 낙인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종이는 재가 되어 흩어졌지만 그가 기억하는 이름 하나하나가 곧 그가 거두어야 할 목숨의 숫자였다. 연무 장로의 서늘한 얼굴과 그와 결탁하여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의 그림자가 독고행의 심연 속에서 일렁였다. 백호는 거구의 몸을 기둥에 기대고 서서 동료의 정적을 지켜보았다. 은하표국의 호송대장이라는 허울 좋은 자리를 지키며 보낸 1년의 세월은 그에게 인내와 침묵을 가르쳤으나 독고행을 마주한 지금 그의 내면에서는 억눌렸던 야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백호는 거친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쓸어내리며 나직한 전음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무린맹 본사는 지금 거대한 함정과 같다. 단운 그 녀석은 현재 본산 외곽의 요인 호송대에 배속되어 있는데 겉보기엔 요직 같지만 사실상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이 정파 고수들의 감시하에 놓여 있는 셈이지. 독고행의 안광이 가늘게 떨렸다. 단운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위태로운 생각이 들었다. 무린맹은 최근 내부 세작 색출을 명목으로 청이단이라 불리는 감찰단을 만들었는데 배경이 불분명한 낭인 출신 무사들은 최우선 감시 대상이었다. 단운이 비록 완벽한 위장술을 구사하고 있다 해도 정파의 끈질긴 의심은 독사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단운이 고립된 섬에 갇혀 있다면 내가 직접 그 섬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독고행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흑혈마존의 지도로 얻은 혈육마공의 방대한 내력과 화산파, 자아신공의 묘리가 그의 혈맥 속에서 정교하게 맞물리며 폭발적인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특히 자기부쟁, 이만검자복이라 불리는 자아에 잊히는 날뛰는 마귀를 정화하고 숨겨주는 완벽한 장막이 되어주었다. 백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린맹 본산의 정무는 은하표국조차 함부로 넘지 못한다. 특히 이번 호송은 정파 무린맹의 군수 물자가 포함되어 있어 검문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역체 변환술을 쓴다 해도 본산 내부의 도살인 노개들의 안목을 피할 수 있겠나? 독고행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그래서 사부님께 전수받은 역체 변환술의 크기가 필요한 것이다. 골격을 비틀고 길을 가두는 입마잠룡의 수법에 자아신공의 정순한 기운을 덧씌우면 그들은 내가 마교의 살수라는 사실은커녕 내공을 지닌 무인이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독고행은 즉시 폐가의 차가운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과정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뼈와 근육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지옥의 수련과도 같았다. 독고행이 내공을 운용하자 전신에서 뚜둑거리는 기괴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신의 진기를 칼날 삼아 골격의 마디마디를 자르고 근육의 결을 강제로 뒤트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마치 살아있는 채로 온몸의 가죽을 벗겨내고 뼈를 하나하나 다시 조립하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수시로 아득해졌으나 독고행은 입술을 깨물어 신음조차 삼켜냈다. 그의 뇌리에는 정파의 위선적인 칼날에 쓰러진 노부부의 모습과 배신으로 인해 피를 토하며 죽어간 도진 조장의 마지막 유언이 스쳐 지나갔다. 그 증오는 육체의 고통을 압도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 땀방울이 암석 바닥을 적시고 근육이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기운이 잦아들었을 때
폐가 안에는 수려했던 청년 독고행 대신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피부가 거칠게 일어난 평범한 인상의 낭인 무사가 앉아 있었다. 입마잠룡의 수법을 극성으로 끌어올리자 혈맥 속에 흐르던 핏빛 마기는 쉬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자취를 감췄다. 대신 자아신공의 요결이 만들어낸 노을빛 기운이 전신을 완만하게 순행하며 평범한 정파의 삼류 무인처럼 보이는 완벽한 허물을 완성했다. 백호는 독고행의 변한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정말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수법이군. 내 놈이 바로 옆에 있어도 흑살대의 살수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어. 흑혈마존이라는 분이 왜 전대마도로 불렸는지 알 것 같군. 준비는 끝났다. 백호, 내일 새벽 본산으로 향하는 군수 물자, 술의 행렬에 내 자리를 마련해라. 독고행의 목소리 역시 역체 변환 술의 영향으로 쉰 듯한 거친 장안의 음성으로 변해 있었다. 백호는 독고행의 눈빛에 서린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은하표국이 보증하는 임시 고용무사 명단에 내 가짜 신분을 끼워 넣어두지. 무림맹 본산의 보급로는 삼엄한 경계와 복잡한 암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대열에 합류하면 내가 주는 신호를 놓치지 마라. 두 사람은 다시 짧은 눈빛을 나누며 서로의 생존을 약속했다. 백호는 거구의 신형을 날려 어둠 속으로 먼저 사라졌고 독고행은 홀로 남아 타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다. 이제 은밀함의 시간은 끝났다. 강남의 하늘이 불길로 물들었던 것처럼 무림맹 본산 역시 그의 발걸음 아래 전율하게 될 것이다. 독고행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첩자 명단의 이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다음 목표를 향해 몸을 날렸다. 밤의 장막을 가르며 이동하는 독고행의 신형 뒤로 자아의 빛을 닮은 검은 잔상만이 길게 남았다. 그의 심장은 이제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맥동하고 있었다. 위선적인 정의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그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무림맹의 거대한 성벽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단운과 배신자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인 연무 장로를 향한 피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강남의 지표면을 유령처럼 무겁게 짓누를 무렵이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는 폐부 깊숙이 축축한 한기를 불어넣었고 은하표국의 상징인 청색 깃발을 앞세운 거대한 술의 행렬이 비로소 무거운 몸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나무 수레바퀴가 거친 흙바닥을 짓이기면에는 육중한 마찰음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파열음과도 같았다. 역체 변환술을 통해 광대뼈가 툭 붉어진 투박한 장안의 허물을 쓴 독고행은 행렬의 맨 뒤편에서 녹슨 창 한 자루를 지팡이 삼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밤새 노동에 시달린 고단한 낭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잠룡의 수법으로 심연 깊숙이 갈무리 된 그의 내면은 사냥감을 포착하기 직전의 늑대처럼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무림맹 본산으로 향하는 길은 정파 무림의 오만한 자존심을 과시하듯 넓고 정갈하게 닦여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을 지키는 무인들의 눈초리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행렬이 본산의 거대한 외곽 성문에 다다랐을 때 백호는 은하표국 호송대장의 위엄을 갖추고 선두에서 무림맹 무사들과 암호를 주고받았다. 은하표국이다. 이번 달 정기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왔다. 백호의 우람한 목소리가 거대한 성벽을 울리며 위압적으로 퍼져나갔다. 무림맹의 감찰무사들은 수레에 찜 칸을 날카로운 철찰로 하나하나 찔러보고 호위 무사들의 명단을 대조하며 소름 끼칠 정도로 삼엄한 검문을 이어갔다. 독고행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한 젊은 무사가 독고행의 전신을 위아래로 훑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강호의 낭인이라기엔 기운이 너무 없군. 정말 무인이 맞나?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던 불황자냐?
독고행은 변조된 쉰 목소리로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보시다시피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창이나 휘두르는 삼류일 뿐입니다. 내공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없으니 나리께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자아신공의 묘리를 극성으로 운용하여 체내의 기운을 완벽하게 흐트려 놓았다. 혈맥 속에서 소용돌이치던 강력한 진기들이 순식간에 평범한 범인의 것처럼 흐릿해졌다. 감찰 무사는 코웃음을 치며 독고행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어디서 이런 고물들을 데려왔군. 재수 없으니 얼른 들어가라. 완벽한 위장이었다. 독고행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채 성문을 통과했다. 성문 너머의 무림맹 본사는 화려한 전각들이 구름처럼 솟아있는 거대한 성역과 같았으나 독고행에게는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위선의 악취만이 구역질나게 느껴질 뿐이었다. 본산 내부에 진입한 후 독고행은 짐을 내리는 척하며 주변의 지형과 경비 병력의 교대 시간을 치밀하게 뇌리에 새겼다. 무림맹 본산의 밤은 정파의 권위를 상징하듯 고요하면서도 엄숙했다. 하지만 그 질서 정연한 침묵 아래에는 독고행만이 감지할 수 있는 거대한 위선의 파동이 음산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독고행은 숙소로 제공된 낡은 행랑채의 창틀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내성의 화려한 전각들을 응시했다. 낮에 멀리서 마주쳤던 단운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올랐다. 다행히 단운은 세작으로 의심받아 지하 감옥에 갇힌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무림맹의 정예, 무사인 호위대의 일원이 되어 주요 전각의 경비를 맡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단운 특유의 주도 면밀함과 냉철함이 위장 신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결과였다. 하지만 무림맹 내부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청의단의 감시는 단운의 입지를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다. 청의단은 무림맹 내부의 법도를 수호하고 세작을 색출하는 감찰 조직으로 그들의 수사망은 한 번 걸려들면 뼈까지 발라낼 정도로 집요하고 잔혹했다. 독고행은 품 안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자신의 기억 속에 핏빛 낙인처럼 박힌 명부의 이름들을 하나씩 되새겼다. 하우문 분타에서 확인했던 그 이름들은 극살대 내부의 정예들이자 천재 무림맹 본산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연무 장로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배신자들이었다. 이제 우리를 물어뜯은 이빨들을 하나씩 뽑아낼 시간이다. 독고행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다시 한번 역체변환술을 운용했다.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낭인이 아닌 무림맹 본산을 순찰하는 하급 무사의 기색으로 자신의 외형과 기운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입마잠룡의 수법을 통해 혈용마공의 살기를 지우고 그 위에 자아신공의 묘리를 덧씌우자 독고행의 신형은 밤의 그림자와 완벽하게 동화되었다. 독고행은 오성의 경지에 이른 흑영신법을 펼쳐 소리 없이 행랑채를 빠져나갔다. 그의 목표는 내성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만검각이었다. 그곳은 무림맹의 주요 병장기와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자 명부에 적혀 있던 배신자 중 한 명인 극살대 출신 세작진무가 경비 조장으로 있는 장소였다. 어둠 속을 가로지르던 독고행의 신형이 만검각의 지붕 위에 깃털처럼 내려앉았다. 아래쪽 연무장에서는 단운이 거느린 호위대의 일원이 횃불을 들고 규칙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단운은 창을 꼬나쥔 채 날카로운 안광으로 주변을 훑고 있었으나 역체변환술로 완전히 허물을 바꾼 독고행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저 본능적으로 지붕 위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의 눈썹을 실룩거렸을 뿐이다. 독고행은 단운의 예민한 감각에 감탄하면서도 입마잠룡의 수법을 극성으로 끌어올려 자신의 존재감을 공기 속으로 지워버렸다. 단운이 거느린 순찰대가 전각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며 만검각 주변의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찰나의 틈이 생겼다. 독고행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람처럼 지면으로 내려앉았다. 찰나의 순간
만검가 구원의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밖으로 걸어 나왔다.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눈빛에 탐욕이 가득한 사내. 바로 진무였다. 그는 과거 흑살대에서 수련했던 자였으나 현재는 연무 장로의 명을 받고 무림맹의 주요 물자를 뒤로 빼돌려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진무는 주변을 살피며 품 안에서 작은 비단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서 영약 특유의 짙은 향취가 풍겨나왔다.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할 때 독고행의 신형이 유령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밤중에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가? 독고행의 목소리는 역체 변환술로 인해 쉰 듯한 낯선 중년 사내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진무는 경악하며 품속에 주머니를 숨기고 허리춤에 검을 뽑아 들었다. 어떤 놈이냐? 감히 만검각의 경비 조장 앞을 가로막다니. 죽고 싶은 게냐? 진무는 눈앞의 장안이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비리를 목격한 운 나쁜 하급 무사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진무는 입막음을 위해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다. 흑살대 출신다운 날카롭고 변칙적인 검기가 독고행의 목을 노리고 사납게 쇄도했다. 하지만 독고행은 검끝이 닿기 직전 흑영신법 영보를 펼쳐 잔상만을 남긴 채 진무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내 놈의 검로는 여전히 조잡하군. 흑살대에서의 수련을 헛되이 보낸 모양이구나. 독고행의 서늘한 조롱과 함께 그의 손바닥이 진무의 가슴팍을 향해 전광석화처럼 뻗어나갔다. 혈영마공의 검붉은 진기와 자아신공의 자줏빛, 기운이 융합된 기하고도 파괴적인 장력이 폭발했다. 쾅! 진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수척을 날아가 차가운 석벽에 처박혔다. 그는 가슴뼈가 으스러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반격하려 했으나 독고행의 무거운 발길질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하여 검을 저 멀리 날려버렸다. 독고행은 무너진 진무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차가운 벽으로 밀어붙였다. 진무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라리며 가쁜 숨을 내뱉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무림맹에 이런 음독한 마공을 쓰는 자가 있을 리 없다. 정체가 뭐냐? 독고행은 대답 대신 그의 혈도를 제압하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 놈이 연무와 결탁하여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얻은 영달의 끝이 여기라는 사실만 기억해라. 독고행의 안광이 자줏빛으로 번뜩이며 진무의 정신을 짓눌렀다. 연무 장로가 현재 혈마심 조각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 무림맹, 매부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가? 독고행의 추궁에 진무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버텼다. 독고행은 냉소하며 진무의 팔을 우악스럽게 꺾어버렸다. 콰드득. 뼈가 가루로 으스러지는 소음이 적막한 후원을 메웠다. 거짓을 말하거나 침묵할 때마다 내 놈의 뼈를 하나씩 가루로 만들어주마. 아직 꺾을 뼈는 많이 남았다. 극심한 통증에 진무의 눈이 뒤집혔다. 독고행은 혈용마공의 음독한 진기를 진무의 혈맥으로 흘려보내 신경을 하나하나 난자했다. 고통에 굴복한 진무는 결국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보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무림맹 본산 서편, 지하 비밀서고, 크고 깊숙한 곳에 재무당주 조천이그의 비밀 밀실이 있다. 오늘 거래하는 자는 연무장로. 제발 살려줘. 정보를 얻어낸 독고행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다. 연무가 정파의 최고위직인 집행이사와 결탁하여 혈마심 조각을 이용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독고행은 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내가 한때 자신의 동료였던 독고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저 정파와 마도의 기운을 동시에 다루는 정체 모를 괴물에게 처참하게 단죄당한다는 공포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독고행은
진무의 시신을 어둠 속 배수로에 밀어 넣어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와 핏자국을 털어내며 다시 평범하고 비굴한 하급 무사의 기색으로 돌아왔다. 이때 멀리서 단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란을 감지한 단운이 호위대를 이끌고 후원으로 신영을 날려왔다. 독고행은 단운과 눈이 마주쳤으나 여전히 아무런 기색도 내비치지 않은 채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호위 대장님, 만검각 뒤편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 같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니 심려 마십시오. 독고행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단운의 곁을 빠르게 지나치려 했다. 단운은 독고행의 어깨를 붙잡으려다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이 낯선 무사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분명 평범한 삼류였으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노을처럼 은은하면서도 피 비린내 섞인 묘한 잔향이 공기 중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단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독고행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지만 역체변환술의 완벽한 허물을 뚫지는 못했다. 조심해라. 요즘 본산 내부에 쥐새끼들이 많으니 각별히 경계하도록. 단운의 짧은 경고의 독고행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으며 멀어져 갔다. 단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이름을 부르며 마주할 날은 배신자들의 목이 모두 거두어진 뒤가 될 것이다. 무림맹 본산의 밤은 여전히 깊었으나 독고행은 마교의 배신과 정파의 위선, 그들의 행태의 복수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혈마심 조각이 보관된 비밀서고, 그곳이야말로 배신자 연무를 물어뜯고 독고행이 진정한 흥랑으로 거듭날 시작의 장소였다. 독고행은 다시 한번 자색의 안개를 닮은 잔상만을 남긴 채 본산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신형을 날렸다. 그의 뒤로 불어오는 밤바람에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피 냄새가 짙게 실려 있었다. 비밀 서고의 심연, 드러나는 혈마심의 그림자, 진무의 시신이 차가운 배수로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독고행의 눈빛은 북해의 빈궁보다 더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진무의 부서진 정신에서 무림맹의 금단 구역인 비밀서고, 심층부로 향하는 은밀한 경로와 암호를 뜯어낸 상태였다. 독고행은 자아신공의 묘리를 극성으로 운용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노을빛 안개처럼 희미하게 지워버렸다. 흑혈마존에게 전수받은 혈용마공의 정수가 자색의 정순한 기운과 맞물리자 그의 신형은 이제 바람조차 가르지 않고 공간의 틈을 유영하는 무형의 환영이 되어 전각의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질러 나갔다. 무림맹의 비밀서고는 본산 서편,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등진 채 요새처럼 육중하게 솟아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었다. 정파, 무림의 유구한 비급과 무림맹이 감추고 싶은 온갖 추악한 치부가 금단의 서적들과 함께 잠든 거대한 강철의 금고였다. 독고행은 진무가 실토했던 소고, 외곽의 복잡한 기관들을 자아신공의 내공으로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며 환기창을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입마잠룡의 수법으로 전신의 마기를 골수 깊숙이 가둔 덕분에 소고, 입구를 지키는 무사들의 귀신 같은 안목조차 공기 중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지 못했다. 서고의 심층부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먼지로 무겁고 습해졌다. 독고행은 전방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을 포착하고 즉시 거대한 서책장 뒤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저 멀리 은은한 유등 불빛이 일렁이는 지하 밀실에서 두 사내의 나직하면서도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명은 흑살대의 배신자이자 동료들의 피를 판 연무 장로였고, 다른 한 명은 무림맹의 막대한 자금을 주무르는 재무당주 조천익이었다. 조천익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숨기지 못한 채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붉은 조각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조각에서는
핏빛과 같은 불길한 광채가 스며나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하북 팽가에서 수많은 인명을 제물로 바쳐 탈취했던 혈마심의 조각이었다. 연무 장로, 이 작고 불길한 조각 하나가 가진 힘이 정말 그 정도란 말이오? 조천익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힘에 대한 갈망과 본능적인 공포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연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가늘게 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재무당 주님, 이것은 단순한 마도의 유물이 아닙니다. 전대 천마의 파괴적인 정수가 응축된 결정체지요. 이것만 있으면 무림맥 내에서 당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반대파들을 소리 소문 없이 숙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맥을 이 마기에 미세하게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주화인마로 위장하여 폐인으로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요. 조천익은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턱수염을 만지며 은밀하게 말을 이었다. 좋소. 내가 무림맹의 재력을 동원해 당신이 마교의 기반을 흔들고 찬탈하는 것을 돕겠소. 하지만 지금의 천마교주가 그리 만만한 인물은 아니지 않소? 도단의 무의가 하늘을 찌른다고 들었소만. 연무의 안색이 찰나의 순간 어둡게 일렁였다. 현재 천마교주의 천마신공은 이미 5성을 넘어 6성 사이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완전한 천마신공은 아니나 그 무의는 무림맹주와 정파의 이름난 장문인 한두 명이 더 합세하여 합공을 펼쳐야 겨우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수준이지요. 단신으로 일개 명문 정파를 멸문시킬 수 있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혈마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파의 힘으로 교단의 외곽을 무너뜨리고 조각의 정수로 내가 직접 천마의 자리에 앉는다면 무림의 역사는 당주님과 저희 손에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독고행은 서책장 위에서 그들의 추악한 밀담을 들으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정파의 최고위층과 결탁하여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하고 마교를 통째로 삼키려는 연무의 야심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조밀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전대 마두의 유물인 혈마심이 더럽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때였다. 서고 천장에 정교하게 매설된 미세한 기척 감지 기관이 독고행의 순간적인 살기를 포착했다. 잉잉거리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밀실의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고 서고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침입자다. 쥐새끼가 숨어들었다. 조천익의 고함과 함께 서고 내부에 숨겨진 비밀 통로에서 청이단 정예의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독고행은 더 이상 모습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직감했다. 그는 품 안에서 녹슨 창 조각을 꺼내 들고 자아신공의 진기를 폭발시켰다. 전신에서 눈부신 자주빛 기운이 용트림하며 뿜어져 나와 서고의 깊은 어둠을 단숨에 밀어냈다. 그는 흑살대의 마공 대신 화산파의 정순하고도 도도한 이치를 담은 매화검법을 장법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감히 무림맹의 성욕을 침범하고 재무당주님을 노리다니! 내 놈의 사지를 찢어 발기겠다! 조천익의 명을 받은 청이단 절정고수 수 3명이 검기를 뿜으며 삼각 대형으로 쇄도했다. 독고행은 자아신공의 핵심 요결인 자기부쟁 이만검자복의 이치를 운용했다. 자줏빛 기운은 억지로 맞서지 않았으나 쇄도하는 3명의 검기를 유연하게 흩트려 놓으며 도리어 그들의 공격 궤도를 서로 엉키게 만들었다. 쾅! 자줏빛, 진기가 장렬하며 고수들의 신형이 거대한 서책장 사이로 처박혔고 수백 건의 비급이 눈꽃처럼 흩날렸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밀실의 문을 박차고 나온 조천익이 재무당주의 위력적인 황금강기를 뿜어냈고 연무 역시
배신자의 음독한 마기를 손끝에 모으며 합공을 펼쳐왔다. 두 절정 고수의 파상 공세는 서고의 바닥을 들어 올릴 만큼 위력적이었다. 독고행은 이들의 합공을 정면으로 상대하기엔 자신의 공력이 아직 부족함을 깨닫고 빠르게 도망을 결심했다. 여기서 흑영신법을 썼다가는 마교의 신분이 드러날 터였다. 그는 자아신공의 또 다른 극이인 하동하동을 시전했다. 노을이 번지면 나 또한 움직인다는 그 묘리대로 독고행의 신형은 수십 명의 경비병 사이를 붉은 안개처럼 흐릿하게 통과해 나갔다. 연무가 쏜 음독한 지풍이 그의 잔상을 꿰뚫었으나 본체는 이미 서고의 천장 대들보를 밟고 환기창을 향해 솟구친 뒤였다. 하산파의 매화장법이라니. 하산의 늙은 노괴가 보낸 새작인가? 조천익의 분노 섞인 외침이 등 뒤를 때렸다. 서고를 탈출하여 외성벽으로 치달리는 독고행의 뒤로 수백 개의 화전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본산 전체가 깨어나 횃불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흑영신법과 화산의경 묘화산 경공을 섞어 순식간에 외성곽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을룡장창을 비껴 쥔 금이오이대의 단운이었다. 단운은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안광을 번뜩이며 장창을 고쳐 잡았다. 그는 눈앞에 투박한 장안이 낮에 마주쳤던 그 평범한 낭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저 무림맹의 성역을 침입한 고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다. 무림맹 서구까지 침범하다니. 그에 걸맞게 너의 목을 거두어 주마. 단운의 창끝에서 정순하면서도 파괴적인 은빛 강기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독고행은 이를 악물었다. 단운은 동료였기에 죽일 수도, 그렇다고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를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주되 적당한 부상을 입히고 도망쳐야 했다. 독고행은 자아신공의 내경을 장창의 흠 속에 박아 넣으며 단운의 창결 속으로 파고들었다. 비어있되 노을은 만물을 덮는다. 독고행의 손바닥이 화산파의 매화장법을 흉내내며 단운의 왼쪽 어깨를 스쳤다. 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단운은 독고행의 강력한 자아진기에 밀려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났다. 단운은 신음하며 창을 성벽 바닥에 박아 겨우 중심을 잡았으나 그의 어깨에는 이미 자줏빛 혈흔이 벨 정도로 중상이 새겨졌다. 단운의 눈에는 경악과 의구심이 서렸다. 화산의 매화장법. 자신이 아는 일반적인 화산파 매화장법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한 파괴력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기운의 근원은 분명 자색의 정순한도가 내공이었다. 독고행은 단운에게 상처를 입힌 미안함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성벽 아래에 짙은 숲을 향해 신형을 던졌다. 등 뒤로 수십 명의 추격 명령이 들려왔지만 이미 그는 흑영신법 영보의 보법을 펼쳐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녹아든 뒤였다. 독고행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은하표국의 낭인 숙소 지하 배수로를 통해 잠입했다. 그는 전신의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피로를 억누르며 다시 한번 지옥 같은 역체 변환수를 실행했다. 무림맹 무사의 위장 기운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광대뼈가 툭 붉어진 원래의 투박한 표국낭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생사를 찍고 뼈를 하나하나 망치로 때려 맞추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다. 독고행은 이불 끝을 입에 물고 신음을 삼키며 뒤틀린 골격을 재조립했다.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나고 평범한 삼류, 무인의 내공 수치로 돌아오자 그는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옷을 급히 숨기고 깊은 잠에 든 척 침상에 몸을 던졌다. 잠시 후 숙소의 문이 거칠게 부서질 듯 열리며 청이단 무사들이 들이닥쳤다. 전원 기상, 세작이 침입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독고행은 눈을 비비며 멍청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다. 무사들은 독고행의 맥을 짚고
전신을 훑었으나 거기에는 내공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치고 무능한 삼류낭인의 기색만이 가득했다. 이놈은 낮에 봤던 그 고물이군. 이런 놈이 서고를 털 리가 없지. 이상 없다. 다음 방으로. 청이단이 물러가고 문이 닫히자 독고행은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의 어깨는 거친 숨으로 요동치고 있었고 침상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비밀 서고에서 독고행과 맞붙었던 연무와 조천이 그리고 부상을 입은 단우는 이제 무림맹 내부에 화산파의 절대 고수가 침입했다고 철저히 믿게 될 것이다. 독고행은 단운의 어깨에 입힌 상처를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웠지만 이것이 그를 지키고 배신자들의 심장부로 파고들기 위한 유일한 희생임을 스스로 되새겼다. 연무의 찬탈 야욕과 재무당주 조천익의 위선 그리고 오성과 육성 사이를 넘나드는 현 천마교주의 압도적인 무위 적들의 거대한 실체가 눈앞에 드러날수록 독고행의 칼날은 더욱 서늘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살수가 아니었다. 위선으로 점철된 무림맹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혈마심 조각을 회수하여 진정한 마도의 주인으로 거듭날 흥랑의 야심이 자색의 안개 속에서 고요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7막에서는 재무당주와 화산파의 갈등과 화산파 장문인의 내적 불안감, 고심 등으로 시작됩니다. 독고행의 험난한 과정을 우리 같이 응원하고 함께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막에서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